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여기로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 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교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MBC 조작방송의 뿌리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주시네요. 네네. 네. 그 조작방송을 쭉 파고 들어가면 다 얽혀 있어서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근데 이 조작방송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네. 제가 이게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게 신사기열전이에요. 신사기열전. 사마천은 사기열전을 졌지만 그렇죠. 저는 신사기열전. 신사기열전. 속이는 사기. 네. 그 뭐 대표적인 인간들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럼요. 이재명이냐 어쨌든 그 사기 열전의 대상자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왜 이거를 생각하게 됐냐면 어제 날짜로 그 중앙일보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네. MBC 또 사고 쳤다고. 네. 자막 조작에 이어가지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거를 냈다 이런 네. 얘기죠. 여론조사까지 조작했더만요, 이제.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도 역전이 어쩌니 이러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주변의 것들을 같이 보고 싶은데 네. 거기 먼저 왜 그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하면 오른쪽에 보면 거기 뉴스타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김만배 녹음 속의 대화자가 뉴스타파에 돈 받는 용역직이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다 이게 짝으로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네네. 그거 이제 뉴스타파하고 대표적인 것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 뉴스 공장 이름부터가 그렇잖아요. 뉴스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거는 주문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토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뉴스를 만들겠다. 필요한 뉴스를. 그거죠. 그게 예. 만든다는 말 바꾸면 조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애초부터 출발이 조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 자들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네, 다음 장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네네.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왼쪽에 화면 밑에 보면 이것이 방영된 것이 뉴스 외전이거든요. 네. 이 뉴스 외전이 원래 이제 그전에는 뉴스 토크였는데 네. 이 MBC에서 이 뉴스 토크를 네. 2018년 9월부터 네. 이거를 뉴스 외전으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에 이거 앞서서 그 김어준이가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2016년 9월부터 뉴스 공장을 만들어서 네. 그 뉴스 공장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그의 말에 이제 그 세월호 그런 촛불 광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뒤에 MBC에서 본격적으로 뉴스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뉴스 외전으로 바꾸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한문 산문 전공인데 네. 산문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게 한문 소설 같으면 이거를 야담 또는 야사, 외사, 외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외전이나 외사라는 말은 이게 진짜 정사가 아니고 정식 뉴스가 아니고 네. 정식 소식이 아니고 이거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 모아주는 잡설. 요즘으로 말하면 찌라시. 찌라시죠, 이거 찌라시. 찌라시죠? 그렇죠. 예.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찌라시를 이 공영방송을 간판하고 있는 간판을 내고 있는 MBC에 하겠다는 이런 얘기로
2018년도 9월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MBC에서 뉴스 외전은 뉴스를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PD 수첩에서는 PD 수첩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영상 조작을 통해서 시청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래서 이거 진짜 참 너무나도 추악한 방송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 MBC에서 이제 이걸 했는데, 네. 거기에 뉴스 외전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 이런 자막을 달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옥소 폴리틱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밑에 보면 정치 플랫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자들은 뭐 정치에 성향이 없다 그러면서 뭐 보수적인 사람들도 여기 같이 한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같이 하는 그룹이 주로 이준석, 유승민, 류의 그런 이 사이비 보수죠. 사이비 사기 보수.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좌파들이죠. 네. 네네. 그런 거기에는 공산당까지 들어있어요. 그렇죠. 공산당. 옥토 폴리스에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네들이 571명을 대상한 조사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뭐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반대가 높다. 이걸 자막으로 해가지고 시청자를 홀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치는 거죠. 네. 네네. 그 다음 장을 보시죠.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MBC가 여론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어준이 뉴스 공장 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론 조사 기관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예. 설립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2022년 3월 달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아는데 여론조사의 꽃 설립자 김어준 이래가지고 여론조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미 이제 조작을 행해온 것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 문재인 지지를 조작하는 것이 덜미로 잡혔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일보에서 이거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TBC에서 이 KSOI의 요걸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거하고 정반대로 나타난다. 이건 조작이다. 네.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조작을 이제는 김어준이라는 이 이상한 인간이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이게 이제 이 뿌리가 깊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스타파인데 뉴스타파. 네. 이 뉴스타파가 바로 옆에 보시면 그 얼굴 낯익은 자가 있을 겁니다. 최승호 PD죠. 네. 예. 최승호가 저기 해직된 이후에 MBC에 그 해직된 다음에 이자가 이제 뉴스타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만들고 나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MBC를 이제 이 장악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을 만들고 그리고 MBC 물러난 뒤에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자가 박상재잖아요. 네. 그런데 MBC 퇴임해가지고 다시 글로 돌아갔어요. 뉴스타파로. 네. 돌아가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뉴스타파 정치공작 게시물들 이런 것들이 여론 조작의 징후가 네. 포착되는 이건 너무나도 교묘하게 네.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참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네. 그 이제 이자들의 뿌리가 깊은 게 저는 이 뿌리가 이제 가짜 뉴스로 해서 국민들을 속인 것이 그 JTBC 사장을 거친 손석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손석희 이후로 해서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작과 은폐 가지고 저 100분 토론 요거를 조작 누명을 비정규직에서 씌우다가 들통이 난 거를 예. 지금 이제 미디어워치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끈끈하게 속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손석희 지 아들 경력 기자로 입사를. 네. 그래서 이거는 현대판 음서지다. 네. 이런 자들이 뒤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 MBC 박성재 아내가 그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네, 정혜승. 정혜승이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이제 뒤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장악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있는 장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이 전월련 그러니까 언론노조에서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름도 끔찍해요. 언론부역자. 네. 이렇게 해서 그 사진과 이름을 전부 다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지난 5년 동안 초기에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다 몰아냈죠. 네. 일종의 숙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기 앞서서 아래에 보면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부역자 청산하자. 완전히 인민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서는 그 조직을 완전히 진해편 일색으로 바꿔버리고 네. 그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지들이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손보느냐. 손을 봐야 할 거는 방송을 손보는 거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다음 장 보시면 네. 그 한상혁이라는 자 지금 참 이 방송통신위원장 이 사람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글자가 작을 것 같아서 옆으로 켜왔는데 네. 주요 경력을 보시면 딱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2001년에서 4년까지 그리고 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MBC 프로그램 고문 변호사를 했고 아, 네. 그 다음에 아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MBC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했고 네. 그래서 결국엔 요 두 가지는 세 번 경력이긴 하지만은 MBC와 관련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심각한 게 심각한 게 민원련 공동대표였죠. 그렇습니다. 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원련 이사를 하다가 2002자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된 것이 2019년이니까 네. 직전까지 민원련의 정책위원 이사 그리고 아래 보면은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민원련이 장악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더 심각한 것이 그 아래에 있는 자유언론실천재단 감사 경력입니다. 아, 요거 예. 이 2019년에 실천 네. 2019년 바로 직전까지 했으니까 네. MBC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 방송통신진흥회 네. 그리고 MBC 그리고 자유언론실천재단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언론실천재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좌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 이 9개의 머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자유언론실천재단이거든요. 네. 글씨체에 짐작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유언론실천재단하고 똑같은 성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뉴스타파 함께라고 하는 네. 그런 재단이거든요. 네. 이자들이 또 거의 같이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이 자유언론실천재단 그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예. 간첩 글씨체. 많이 본 간첩 그 신용복 글씨체 비슷한 건데. 네네네. 네.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 이 글씨체 많이 쓰더라고요. 북한에서도. 네네. 야들은 이런 글씨체를 쓰죠. 네. 그래서 거기 명예이사장하고 고문화 감사를 보면 낯익은 이름이 있을 겁니다. 네. 중간에 보면 거기 위에 보면 고문 중에 명진. 아, 그 명진 그 중 말하는 거예요, 스님? 네네네네. 아, 명진 스님. 저는 스님도 아니고 중입니다. 중이죠. 아니, 그냥 명진이라고 하시죠, 그냥. 예, 명진하고. 그렇다고 뭐 님자 빼고 명진 스 이럴 수도 없고 그냥 명진 스 할 수도 없고 그냥 박탈당했으니까 명진이라고 하시죠. 예. 예, 거기에 또 보면 밑에 조금 내려가면 함세웅 있지 않습니까? 아, 함세웅, 야, 이거 봐. 예, 이거. 정의구현 사재단 뭐 그 대표격인 함세웅. 예. 그리고 현기영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사장 고문 감사 요것의 직전 감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한상혁이라는 거죠. 아, 예. 거기 옆에 보면은 이사회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사회입니다. 네. 거기 대표적인 그 이부영이 보이고 중간에 보면은 상임 공동대표 민원련
네. 거기 전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상임공동대표 김서중. 네, 김서중. 그 다음에 그 아래 조금 내려가면은 전국언론 노동조합 위원장 윤창현. 이런 자들이 지금 전부 다 이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들이 결국 MBC든 뭐 KBS든 뭐 SBS든 다 이거를 주무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이들을 타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조작 방송 퇴출이 이제 오늘 시작되었다. 네. 오늘 거기 갔다 오셨죠 혹시? 네, 저 갔다 왔습니다. 네. 네네. 그 유튜브 연합 이게 네.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들이 유튜브가 연합을 해서 네. 이렇게 저들 가짜 방송 이 조작하는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작 방송 퇴출의 위대한 시작이 오늘 시작했다. 시작되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아주 그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마무리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조작 왜곡 방송 자좀 이데올로기의 집단 감염이 된 자칭 언론 노동자, 야들은 언론 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예. 네. 언론 노동자들을 척결할 새물결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작 방송, 왜곡 방송 네. 이런 그 가짜 뉴스 이걸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통일 네. 이것을 위한 초석 다지는 것이고 네. 대한민국 국가를 다시 대개조로 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예. 아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레스센터에 저도 갔다 왔는데요. 120개 메이저 유튜버들이 드디어 연합했습니다. 그동안에 연합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연합을 정강 목사가 이끌어내서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창단식을 갖고 연합한 거를 넘어서서 연합통신을 넘어서는 자유연합통신사도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연합한 거를 넘어서서 연합통신까지 그냥 기존의 연합통신이 좌파방송, 좌파 뉴스를 쏟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연합통신이라는 만약 로이터 통신이나 교토 통신 같은 그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창단해서 이들의 척결에 나섰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